소는 누가 키워? 머리마트. 빙고! 맞습니다. 소는 외양간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머니마트에서 키웁니다. 자, 돈 파는 가게 머니마트. 오늘 방송은요. 월급쟁이가 주식 투자 없이 돈 불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급쟁이가 과연 주식 투자 없이 돈을 불릴 수 있을까? 웬 뜬금없이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면 몇 가지 생각들을 하죠. 와, 주식 투자? 저 도박 아니야? 주식 투자? 야, 저거 뭐 그냥 배가망신하는 건데?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 그랬어. 누가? 아빠가. 주식 투자해서 돈 날린 사람 많아. 좀 이런 이야기들, 그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 해야지. 그런데 할 시간이 없어. 주식 투자 해야지. 그런데 내가 주식 투자해서 돈 벌 능력이 없어.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죠. 그런데요,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생각의 차이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월급쟁이가 주식 투자 없이 돈을 불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복리를 이렇게 자주 듣잖아요. 복리를 우리가 신의 축복이라 그럽니다. 10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죠. 왜 불가사이냐? 그냥 돈이라는 것을 돈을 시간에 던져두었더니 아주 큰 돈이 되더라. 뭐 인디안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인디안이 맨하탄을 팔아먹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신의 뭐 축복이라 하고 10대 불가사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돈을 시간에 던져두면 크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가는 것이 이자, 즉 새끼를 치면서 불어나가는 것이 복리이기 때문에 통장에 큰 돈 없는 직장인들이 이 장기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그 이 유일한 절대적인 수단이 사실 복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은행이나 증권, 뭐 보험회사는 물론 홈쇼핑의 단골 키워드가 금융상품을 팔 때 바로 복리라는 거죠. 복리.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우리가 복리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시간입니다. 과연 복리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그죠? 내가 기대하던 것만큼 눈덩이가 생길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이거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머니마트는 팟빵에서는 이렇게 목소리만 나가고요. 유튜브에서는 비디오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에 돈 파는 가게 채널 구독하셔서 그 채널을 통해서 이 방송을 또 복습해서 같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미지 보이시면 이 표에 보면 복리는 또 수익률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시간 플러스 수익률인데요. 수익률을 3%, 8%, 10%, 15%로 이제 한번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설정을 해두었는데 사실 15% 수익률은 어마막지한 이게 뭐 매년 이게 15%씩 굴릴 수 있다. 이것은 뭐 일반인들은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전문 투자자들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3%, 8%, 10%, 15%네 가지 종류로 했을 때 이것이 10년, 15년, 그러니까 5년, 10년, 15년, 20년 이런 식으로 5년 간격으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이 표에 보시면 한 5년 지날 때까지는 거의 표 없습니다. 별반 이렇게 큰 차이 없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면서부터 조금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10년이 지나면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죄송합니다. 15년이 지나면서는 이제 조금 이제 기울기가 꺾여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20년, 25년, 특히 30년이 지나면서 확 올라가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복리는 10년이 지나면서부터 10년이 끝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복리하면 10년을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습니다. 금융상품을 팔 때 복리하고 주로 강조하는 게 뭐죠? 비과세. 근데 이 비과세가 10년이거든요. 비과세 유지가 앞으로도 아마 이것도
비과세 기간도 계속 떨어지겠습니다만 이게 단축되겠죠. 더 늘어나든지 아니면 없어지든지 할 거예요. 아마 10년 정도가 비과세도 결국 우리나라 이제 없어지겠죠. 다른 나라들도 없으니까 이제 선진국들에서는요. 저 우리나라에 계속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내어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태까지 복리와 비과세를 같이 이제 듣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복리를 그냥 10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10년 정도 하면 내 돈이 막대한 눈덩이가 되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지금 이 그래프에 보셨다시피 복리는 10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다. 15년, 20년은 지나면서부터 이제 복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20년, 25년을 지나면서 점점 이제 확연하게 그죠? 보이는 것이 바로 복리다라는 거죠. 느낌 오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직장인들이 월급만 가지고 15년, 20년, 30년의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월급만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직장인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 첫 번째 증거는요. 월급의 배신입니다. 월급은 처음 받을 때는 이렇게 사회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을 때는 월급이 남죠. 그래서 첫 월급 재테크 이런 용어가 아주 뭐 키워드가 되어 있는 이유가요. 월급이 남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알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월급이 부족해져요. 물론 오르죠. 뭐 월급이 대체로 오르죠. 월급이 오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소비를 못 따라가요. 즉 증가하는 쓸 돈을 이렇게 커버하지를 못해요. 월급 인상이. 그 이야기는 첫 월급 재테크, 즉 첫 월급에서는 돈이 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이 생기는데 살아갈수록 고민이 안 생겨요. 어떤 고민이 생겨져 이때는 어떻게 하면 메꾸어 넣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펑크난 통장을 메꿀까? 어떻게 하면 어디서 돈을 빌릴까? 이런 고민들이 많아지는 것이지 남는 돈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은 나이가 들수록 없어진다. 아주 줄어든다는 거죠.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월급만 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여윳돈 가지고 월급에 여유가 있으니까 장기 투자를 시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월급으로는 장기 투자를 지속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게 가능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계속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월급도 그만큼 올랐고 두 번째는요 고용이 안정됐거든요. 고용도 안정되었고 또 뭐 그닥 지금보다는 소비 성향이 높지 않았죠. 예를 들면 옛날에 이런 스마트폰이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에 어떤 한 가정의 통신비가요 뭐 몇만 원을 몇만 원을 넘어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전화기 요즘 이게 유선 집에 있는 전화기 한 대밖에 없었으니까 전화기 없는 집도 많았고요. 예, 또 통신비 TV가 없는 집도 있었고 옛날에는요. 이해하기 힘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월급만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고 또 월급이 올라가 고용이 안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 투자 이렇게 가능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알다시피 저성장, 그죠? 고용 불안,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 또 내가 언제 잘릴지 몰라. 이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월급만 가지고 뭔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은 꿈이라도 꿔볼 수 있는 사람들은 대기업 정도 연봉 또는 부모의 어떤 이렇게 유산 도움 지원 이렇게 도움이 있어야 된다. 맞벌이는 필수겠고요, 그죠? 이제 그런 현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냐 되시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월급의 배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장기 투자가 힘들다. 그러니까 월급만 가지고 월급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계속 장기 투자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 직장인의 88%는 중소기업이에요. 그죠? 물론 이 청취자들 분 중에 대기업도 있겠지만 근데 이 직장인들의 88%가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은 뭡니까? 대부분 대기업 하청이잖아요. 대기업 하청인데 이 대기업 갑질이 만만치 않거든요. 제대로 이익 내기가 힘들어요. 중소기업이. 조금 이익이 난다 싶으면 중소기업에서 단가를 후려치거든요. 자기들 대기업 이익 늘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불안해요. 회사가 불안하다는 것은 고용 자체가 불안해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런 직장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의 88%인데 이 사람들이 비싼 집값에 시달리죠. 월세 시달리죠. 자녀 양육비에 시달리죠. 왜 맞벌이 하니까 뭐 누군가가 또 그 아이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교육비 들죠. 심지어 직장 불안까지 겹쳐 있으니까 뭐 장기 월급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한다. 아, 이게 전혀 거의 불가능하다. 그죠? 예,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가 가능할까? 힘들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대표적인 우리가 장기 투자 상품이 변액보험인데 그 변액보험을 10년도 못 버티고 해약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약하는 사람들,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물론 변액보험의 높은 사업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가입 설계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뭐 추가납입 보험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추가납입 보험료는 뭐 거의 수수료가 없지 않습니까? 수당이. 사업비가 물론 이제 보험회사마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뭐 소액의 추가 납입 보험료조차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뭐 선택하면 되고요. 또한 올해부터 이 저축투자성 보험의 사업비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변액보험으로 가지고 재테크하기가 과거에 비해서는 훨 쉬워졌다, 훨 유리해졌다 보시면 된다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과연 월급에 여윳돈이 있어야 뭐 이렇게 뭐 상품이 좋아졌든 나빠졌든 그걸 계속 불입할 수 있는 여윳돈이 있어야 아까 복리 15년, 20년, 30년을 투자할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근데 그게 여윳돈이 없으면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계속 투자할 수 없다. 즉, 복리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현실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복리는요 월급쟁이에게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월급만으로 15년, 20년 장기 투자하기 힘들다. 바로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결론은 월급은 월급의 분 자산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월급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월급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 마련, 재원을 장기 투자용 재원을 마련해야 돼. 그것이 바로 월급이 아닌 다른 자산, 종잣돈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다른 장기 투자용 재원인 다른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월급쟁이 장기 투자의 성패는요. 결과적으로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장기 투자에 대한 월급 의존도를 줄이느냐. 즉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월급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장기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월급쟁이 장기 투자, 즉 복리 투자의 성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위한 종잣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돈 파는 가게의 로고 또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내 소는 누가 키우나? 내 소는 누가 키우? 우리가 소 키울 시간이 없어요. 내 소를 출근 야근 특근을 하면서 사장님 소는 열심히 키우는데 정작 내 소를 키울 시간이 없다는 이 슬픈 그죠? 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0대 재테크 60% 이상은 은행 예적금이래요. 은행 예적금. 물론 필요하죠. 물론 필요한데 꼭 필요해서만 하겠습니까? 은행 예적금 외에는 다른 것을 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은행 예적금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문제는요. 은행 예적금만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은행 예적금만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은행 예적금만 할까? 즉, 왜 주식 투자를 못 할까? 왜 주식 투자를 못 할까? 월급쟁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요. 마카오 카지노꾼, 뭐야 도박 중독,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이상하게 다른 눈빛으로 보는 이렇게 눈빛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주식 투자는요, 이 재테크의 핵심이며 기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는 변액보험들, 변액보험 다 주식 투자를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는 펀드들, 어떤 펀드 상품들 다 주식 투자예요. 그죠? 주식 투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간접 투자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지금 주식 투자는 그 간접 투자가 아니라 직접 투자죠. 왜 우리는 직접 투자를 못 할까? 자, 어쨌든 우리는 간접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베이스가 바로
직접 투자, 주식 투자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투자는 어쨌든 재테크의 핵심이며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투자를 알아야 하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어야 지금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다른 상품들, 즉 간접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상품들을 선택, 또 그것들에 대한 판단, 그것들에 대한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능력들이 생긴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일까? 주식 투자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유대인 이스라엘과 한국인을 비교해 볼게요. 이제 유대인의 어떤 자녀 경제 교육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아이들이 13살이 될 때 성인식을 하면서 이게 친척들로부터 이렇게 돈 봉투를 받는데요. 성인 축하금으로. 예, 그것들 합하면 뭐 부모들이 많이 주겠죠.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주고 그것들 합하면 대체로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는데 13살 때예요. 13살 때 자, 뒤바꿔 생각하면요. 우리 아이들한테 13살 때 5천만 원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잖아요. 어림도 없죠. 5천만 원, 5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50만 원도 안 돼요. 5만 원이 아마 최고치일 거죠. 5만 원이 최고치. 그런데 얘들은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10배죠. 50만 원. 500만 원 100배죠. 5천만 원 1000배예요. 1000배. 우리 아이들의 13살보다 유대인 아이들의 13살은요. 1000배, 우리 아이들에 비하면 1000배 정도의 자산 관리 능력이 이미 생겨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이제 한 5천만 원을 가지고 13살 때 한 성인이 될 때까지, 대학생이 될 때까지 그걸 채권에 또 투자하고 은행에도 은행 적금도 들고 또 주식에도 투자하면서 이것을 돈을 불려요. 때로는 이제 자기 부모하고도 의논하고 하면서 불려요. 자기 주체적으로 불려요. 불려서 대학생이 됐을 때 평균 수억의, 이스라엘 대학생들의 평균 자산이 수억 원이네요. 수억 원. 수억 원이. 그러니까 얘들이 취업보다는 이제 그 종잣돈이 있으니까 창업을 많이 한다. 물론 이제 창업에 대한 교육은 또 따로 있지만 문화가 우리나라 이게 밥상머리 대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밥상머리 대하들은 어떻습니까? 뭐 그냥 밥상에 앉으면 우리는 어떤 대하죠? 뭐 학교 성적, 뭐 어느 학교 갈 거냐, 뭐 몇 등 하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밥상머리 교육, 밥상머리 대하에는 이런 어떻게 하면 흥정을 잘할까, 장사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윤을 남길까, 많이 남길까,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그 투자를 잘할까 이런 것들이 밥상머리 대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밥상머리 대하에서 뭐 그런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야야야 공부나 해, 공부나 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추석이 지금 설날이죠. 설이 며칠 이렇게 안 남았는데 보통 우리 명절날 되면 애들이 이렇게 다른 친척들부터 용돈 받잖아요.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용돈 어디다 쓰냐 하니까 첫 번째는 뭐 그래도 저축한대요. 좋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갖고 싶은 거 또 쓴대요. 뭐 그럴 수 있죠. 세 번째는요. 부모한테 엄마한테 맡긴다. 주로 엄마들도 그러잖아요. 야 내한테 맡겨도. 근데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제 불안합니다. 아마 분명히 맡겼는데 나중에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명절날 자녀들 용돈 가지고 불신이 싹 드는 거죠. 불신이 싹 드는 거죠. 우리 엄마들은 이제 부모들은 그런 계산하죠. 아이들이 친척들한테 받는 돈을 회수해서 내가 또 다른 뭐 조카들은 이렇게 준 돈하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적자니 흑자니 이러고 있는 판국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5만 원 정도가 맥시멈, 그죠? 예, 자산 관리의 한도라는 거죠. 13살. 아까 이제 이스라엘은 뭐 몇 배, 1000배, 그죠? 5천만 원. 이게 뭐 엄청난,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현실은 경제국 규모는 세계 14인데 스마트폰, 자동차 제조는 심지어 세계 최강인데요. 반대로 금융시장 성숙도는 80등이에요. 80등. 아프리카 말라위가 참고로 79이고요. 우간다가 81인데 우리나라가 그 가운데 80이에요. 81. 참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세계 60권 안에 있는 은행 없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로 계속 치솟고 있는 거예요. 은퇴 후 대책 없습니다. 대학 졸업 후 뭐 취직 안 되는 것도 서러운데 학자금 부채 150만 명이요. 무려 10조 한 뭐 10조 7천억, 11조에 가까운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잘못됐죠? 예,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주식 투자는 경제의 기본이고 결과입니다.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는 거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도박꾼이 아니라는 거죠. 중독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물론이고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심지어 이게 중국의 주식 시황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아주 중요한 경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뭐가 아니라고요? 도박 아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경마 아니야. 뭐가 아니라고요? 카지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 정한 방법대로 해서 어떤 이렇게 그 성공의 경험 이것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돈 파는 가게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잠시 쉬고 2부에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돈은 어디서 팔어?